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파동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배웠던 게 파동의 성질, 기본적인 파장이 뭔지, 진동수가 뭔지 그런 걸 배웠죠. 그래서 파동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뭘 배웠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을 만났을 때 또는 뭐 장애물 같은 걸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굴절이란 걸 배웠습니다. 맞죠? 파동의 매질이 변할 때,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변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속력이 줄어들고 또는 늘어나거나 따라서 파장이 변하는 상황. 그래서 굴절이라는 걸 배웠고, 또 한 가지 밀한 매질, 즉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소한 매질,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된다? 전반사라는 걸 하죠 우리. 전반사. 그래서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때, 그리고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결론적으로 매질이 바뀌기만 하면 굴절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전반사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배운 굴절과 전반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파동이 혼자서 진행할 때 매질이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정리하자면은, 하나의 파동이 진행할 때 어떻게 된다? 매질이 바뀜에 따라서 바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에 대해서 다뤘던 게 굴절과 전반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뭘 배울 거냐면, 만약에 하나의 파동이 아니라 파동이 진행하다가 두 파동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되게 재밌겠죠?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 유사한 거는 배운 적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배웠냐면, 역학할 때 배웠을 겁니다. 역학할 때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었죠? 기억날 거예요 아마.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1법칙은 잘 기억나겠지만은 관성의 법칙, 그리고 2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죠? 가속도의 법칙. 즉 물체 하나가 움직일 때 물체는 정지 상태를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또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관성의 법칙이었고, 물체가 가속도 운동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준 거죠. 즉 외부에서 힘이 가해주면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한다. 즉 물체의 어떤 하나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 주로 다뤘던 게 뉴턴의 운동 제1, 2법칙이었습니다. 근데 뉴턴의 운동 3법칙부터는 조금 달라요. 하나의 물체가 아닌 물체가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3법칙은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었죠. 작용, 반작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물체 두 개가 만나면 서로 똑같은 힘을 주고받아가지고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물체가 두 개가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것이 작용, 반작용. 1, 2법칙은 관성, 가속도의 법칙. 기억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굴절과 전반사는 주로 혼자 진행할 때 매질이 바뀜에 따라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부터 배울 간섭이란 걸 배울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간섭. 왠지 간섭 말 들어보니까 느낌이 서로 뭔가 영향을 주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파동 두 개가 진행하다가 서로 딱 만나게 되면 서로 간섭해요. 역시 친구끼리 놀다가 간섭하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서로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간섭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파동에서도 파동이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만나게 되면 간섭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쉽게 생각하면 겹쳐지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파동이 서로 진행하다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간섭이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조금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 올려서 알겠죠?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파동이 보여요. 이제 스칼라로 인쇄해 왔는데 되게 눈에 잘 보이라고. 여기는 파란색 파동. 빨간색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파란색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빨간색 파동의 진폭은 얼마죠?
즉 Y1, 파란색 파동의 진폭은 Y2. 이때 진폭이라는 소리는 진동의 변위를 말하는 거다. 맞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폭이 다른 두 파동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다? 기억나죠? 진폭. 또 다른 진폭은 뭐였다? 변위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시간 변위 그래프, 위치 변위 그래프. 기억나시죠? 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시간 압력 그래프, 위치 압력 그래프. 기억나야 돼요. 지금 쌤 말하는 거 뭔지 기억 안 나시면 바로 책 펴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얘 둘이가 서서히 다가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시면 파란색 파동의 진폭은 Y2였고 빨간색 파동의 진폭은 Y1이었죠. 얘 둘이가 만나니까는 만나서 합쳐진 파동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합성파라고 불러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합성파가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합성파의 변위는 뭐가 될까요? 각 파동의 변위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Y라는 거는 합성파의 진폭이죠, 변이죠. 이 Y는 뭐하고 똑같다? 네, Y1 플러스 Y2랑 같다. 이렇게 서로 파동이 겹쳐진다. 조금 고급진 용어를 쓰게 되면 겹쳐진다를 조금 고급진 용어로 중첩된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파의 변위는 각 파동의 변위의 합과 같다. 겹쳐져서 합과 같아진다. 요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어떤 원리라 부르냐면은 중첩 원리라 부릅니다. 중첩 원리. 중첩 원리란 건 뭐냐면은 파동이 서로 진행하다가 만나게 되면 서로 겹쳐지는데 서로 합쳐져 가지고 각각의 변위의 합이 새로운 합성파의 변위가 된다. 이것이 중첩 원리다. 그래서 중첩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합성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중첩 원리라는 건 되게 신기한 게 파동에서만 성립하는 원리겠죠? 왜냐하면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같은 경우는 만나게 되면 서로 만난다, 충돌한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서로 뭐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사람이 중첩된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오고, 이따만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서로 오다가 우리 만났다 중첩된다 그럼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얘 둘이가 만약에 중첩된다 한다면은 얘 키와 얘 키가 합쳐진 이따만한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져야 돼.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막 괴물도 아니고 이렇게 중첩돼 버린다. 이런 일은 우리 자연 세계 즉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첩 원리라는 거는 파동에서 성립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잠시 심심해가지고. 자, 이렇게 중첩된 다음에 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원래 파란 파동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고 빨간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럼 이제 중첩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 갈 길 가자 해서 다시 파란 파동은 왼쪽으로 빨간 파동은 오른쪽으로 각각 원래 변이 원래 진폭 그대로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첩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가지던 파형, 파동의 형태죠. 파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어떻게 될까요? 진행하던 방향으로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행하게 되겠죠. 자,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되게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는 서로 파동이 와서 만나게 되면은 서로 합성파, 즉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파의 진폭은 각각의 진폭의 합과 같다. 중첩 원리겠죠? 중첩 원리에 따라서 합성파가 만들어졌다면 그 후에는 서로 따로따로 원래 가던 길을 가게 돼요. 이걸 보고 파동은 독립적으로 또 운동할 수 있네. 그래서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파동의 독립성에 따라서 파동은 같이 만나서 합성파가 되었다가 원래 다시 원래 갈 길로 간다, 빠이빠이 한다, 쿨하죠. 서로 탁 겹쳐져서 중첩됐다가 다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파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중첩 안 됩니다. 중첩되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파동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은 중첩 원리에 따라 파동이 중첩되어서 진폭이 변하는 현상, 진폭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변하는 현상, 요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간섭, 서로 영향을 주고 간섭한다. 파동의 간섭,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진폭이 변하는 현상인데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진폭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간섭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배울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 간섭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보강간섭이라 불러요. 자, 보강간섭, 말 그대로 보강은 뭔가 강해지는 것 같죠? 보충해서 서로 보충해줘 가지고 강해지는 간섭, 요거 보고 보강간섭이라 부르고, 이 보강간섭은 쉽게 말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입니다. 진폭이 커지는 간섭.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금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에서는 또 어떤 용어를 쓰기도 하냐면 위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상. 자, 위성 아니에요. 위상이에요. 위상은 뭐냐면 파동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파동의 위치와 운동 상태, 즉 매질이 있을 때 그 매질의 파동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말해주는 값이 우리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파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 파동을 보면은 여기 마루인 부분이 있죠. 마루. 여기도 마루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요 파동이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진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슉 변해가겠죠. 그럼 이렇게 변해감에 따라 이 마루 부분 다시 밑으로 매질이 내려오겠죠. 요 마루 부분에 있는 매질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즉 여기 한 파동 내에서 마루는 일단은 위치는 같습니다. 그쵸? 같은 마루 위치. 그리고 이 한 파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파동이 만약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매질은 아래로 내려올 것이고 얘도 아래로 내려오겠죠. 오케이. 따라서 위치도 같을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상태, 아래로 내려올 건지 위로 올라갈 건지 운동하는 상태까지 같은,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같은 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같은 위상. 오케이. 자, 그럼 또 같은 위상이 있겠죠. 어디가 같은 위상일까요? 요 점과 또 똑같이 나란하게 있는 요 점은 또 같은 위상, 여기 이쪽이겠죠. 여기 있는 거는 또 같은 위상이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위상은 뭐냐면 서로 파동의 위치와 운동 상태가 똑같을 때 우리는 같은 위상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루에서 내려갈 때는 같이 또 내려가고 같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그 부분. 자, 그러면 여기가 마루가 있다면 여기는 골이 있죠. 골. 자, 골 같은 경우는 마루하고 정반대의 위상을 가지겠죠. 완전 위치가 반대에 있죠. 그래서 마루와 골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 위상이라고 불러요. 위상이 반대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파동, 즉 똑같은 마루, 여기서 보면 여기도 마루고 이 부분에서 얘도 마루죠. 똑같은 위상을 가진 이 파동끼리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 둘이는 진폭도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을 때 요 마루와 요 마루, 즉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파동이 불룩해지겠죠. 서로 진폭이 얘와 얘의 합쳐진 만큼이 서로 뻥 튀게 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위상끼리 만나가지고 진폭이 쫙 커지는 간섭,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보강간섭이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강간섭. 그래서 보강간섭은 진폭이 이렇게 커지는 간섭이겠구나, 꼭 이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간섭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간섭은 뭐냐?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마루가 있고 여기는 골이 있어요. 마루와 골이 만났네. 그럼 얘 둘이가 만나가지고 얘 진폭과 얘 진폭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딱 진폭이 0이 돼버릴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간섭은 진폭이 상쇄되어서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상쇄 간섭이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게 상쇄 간섭. 상쇄 간섭은 뭐냐면 여기서 반대의 위상끼리 만나가지고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이에요. 위상끼리 만나서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 기억할 수 있겠죠? 위에서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네. 여기서는 마루와 골이 만났네. 여기서는 보강간섭, 여기서는 상쇄간섭.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같은 위상, 마루와 마루는 같은 위상이고 마루와 골은 반대 위상이다. 그래서 같은 위상끼리 만나니까 진폭이 꾹 커져버렸네. 보강간섭이고, 반대의 위상끼리 만났다. 진폭이 0이 돼버렸다. 즉 상쇄간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혹시 수업 중에 파동, 물결파를 보여주면서 막 두 개 공 두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영상 다시 한번 볼 텐데, 그걸 보면서 전파원 S1과 S2라는 전파원으로부터 파동이 흘러나와서 둘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 나온 파동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면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줄이 쫙쫙 가지는 게 보일 것이고,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네, 잘 보셨죠? 자, 보면은 신기한 게 여기서 보면은 물결파에서 줄이 쭉쭉쭉 가 있어요. 즉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럼 밝은 부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왼쪽에서 오는 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물결파하고 두 번째에서 만들어지는 물결파가 만났을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가지고 제일 높은 부분, 거기서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간섭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것도 보강간섭이겠지만 골과 골이 만나는 것도 보강간섭, 더 깊이 진폭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것도 보강간섭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골과 골이 만나서 더 깊이 패여서 어둡게 보이는구나. 근데 밝고 어둠이 없는 그냥 딱 부분이 있죠. 줄이 쫙 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마루와 골, 반대 위상끼리 만나가지고 상쇄간섭이 이루어져서 어둡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그림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 S1이라는 진원, 이 파동의 파원이 있고 S2라는 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동을 만들어 줄 텐데, 여기서 점선이 의미하는 거는 골을 의미해요. 골. 자, 실선이 의미하는 건 마루를 의미합니다. 다음 S1에서 나온 파동을 잘 볼게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골이 되었다가 마루가 되었죠. 골이 되었다가 마루가 되었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한 파장이겠다. 그쵸? S1이니까 람다 1이라 합시다. 자, 또 골이었다가 마루다.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S2에서도 골이었다가 마루죠. 그 다음에 골이었다가 마루, 골이었다가 마루. 이렇게 S2도 똑같이 파장이 얘랑 두 개, 람다 1과 람다 2가 똑같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이때 PQRS 4개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P점은 여기서 실선과 S1에서 나온 실선과 S2에서 나온 실선, 즉 S1의 마루와 S2의 마루가 만났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P1은 S1의 마루와 S2의 마루가 만남. 아시겠죠? 그럼 S1과 S2의 마루가 만났네. 마루와 마루 같은 위상끼리 만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강간섭이겠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더 진폭이 커졌다. 밝게 빛난 밝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강간섭이 되어서 여기서는 밝다.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P1이 아니라 P겠죠. Q를 봅시다. 자, Q에서는 뭐냐면 S1의 하나, 둘, 셋, 여기 보면은 점선이니까 골이겠죠. 그리고 S2의 골이 만났죠.
S1의 즉 S1의 파원에서 나온 골과 그 다음에 S2의 파원에서 나온 골이 만났다. 그럼 골과 골이 만났네. 마찬가지로 보강간섭이에요. 같은 위상끼리 만났으니까 골과 골이 만나도 보강간섭이다. 여기서는 보강간섭인데 골과 골이 만나서 더 깊이 패이는 거죠. 그래서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둡게 보이는구나. 어둡다고 상쇄간섭 아니에요. 상쇄간섭은 밝지도 어둡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R을 봅시다. R의 경우에는 S1에서 나온 파동의 골과 S2에서 나온 파동의 마루가 만났죠. R은 골과 마루가 만났다. 위상이 반대인 것끼리 만났네. 뭐가 될까요? 상쇄간섭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S도 마찬가지예요. S는 뭐다? 여기 S점은 S1에서 나온 파동의 마루와 S2에서 나온 파동의 골이 만났죠. 이도 마찬가지로 골과 마루. 따라서 얘도 상쇄간섭. 상쇄간섭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부분. 그래서 줄이 쭉쭉 가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골과 마루를 잘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수식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서 좀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를 보시면 P점에서 S1에서 나온 파동이 파장이 몇 번 들어갔을까요? 즉, 한 번, 두 번의 파동이 진행됐죠. 그래서 P에서는 S1에서는 두 파장이 진행했고 S2에서는 하나, 둘, 세 파장이 진행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점에서 서로 진행한 파동의 차이, 즉 파장의 차이를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경로차라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S1이 온 경로의 길이는 뭐냐면 한 파장, 두 파장이 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적을게요. P 같은 경우는 S1에서 2파장, 한 파장을 람다로 합시다. 2람다가 왔습니다. 그쵸? 자, 근데 S2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왔죠. 3람다가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때 S2와 S1에서 온 파동의 차이, 파장의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절대값이라 보면 되겠죠. 또는 S2 빼기 S1이겠죠. 람다가 되겠죠. 이 람다, 즉 요 한 특정한 점에서 각 파원에서 온 파동의 파장의 차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경로차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경로차.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P는 이렇게 경로차가 람다가 난다. 그럼 Q를 봅시다. Q에서는 경로차가 얼마인지. Q에서는 S1에서는 하나, 두 파장하고도 반 파장이 갔죠. 마루 다음에 골이 왔으니까 이만큼 갔으면 세 파장일 텐데 한 번, 두 번 가고 절반 갔으니까는 두 파장. 그리고 두 파장의 반. 그러면 2분의 5람다겠죠. 오케이. Q점에서는 S1에서는 어떻게 된다? 2분의 5람다만큼 왔다. 그리고 S2로부터는 하나, 둘, 마찬가지로 2분의 5람다만큼 왔죠. 2분의 5람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경로차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PQ 살펴봤고 이제 R을 봅시다. R을 보시면 R은 어떻게 되냐? S1에서는 하나, 두 파장 반. 맞죠? 그래서 R에서 보면 S1에서는 어떻게 된다? 2분의 5람다만큼 왔다. 근데 S2에서는 하나, 둘, 2람다만큼 왔네? 그러면 이때 경로 차이는 얼마죠? 2람다에서 2분의 5람다 차이는 2분의 람다, 즉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RS 봅시다. S에서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S1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죠. 그래서 S1에서는 3람다만큼 왔지만 S2로부터는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하고 반. 그래서 2분의 3 파장이 왔죠. 2분의 3람다. 그럼 요 차이는 얼마죠? 2분의 3람다고 얘는 2분의 6이니까 결론적으로 경로차는 얼마? 2분의 3람다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P와 Q에서는 보강간섭이에요. 자, 그리고 R에서와 S에서는 무슨 간섭이다? 상쇄간섭입니다. 즉, 보강간섭에서는 경로차가 람다 0, 2람다, 3람다, 즉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경로차가 납니다. 근데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반파장 또는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일어나요. 반파장이거나 2분의 3람다거나 2분의 5람다거나 2분의 7람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한번 결론을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관 간섭 지점, 보관 간섭 지점에서는 뭐냐면은 이때는 경로차는 반파장 2분의 람다겠죠. 반파장의 어떻게 된다? 짝수배. 즉 반파장의 0배이거나 2배이거나 4배이거나 6배이거나 8배. 즉 파장의 차이가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씩 차이가 나는 게 보관간섭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보관간섭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위상이 같은 부분끼리 만나야 되겠죠. 자, 위상이 같아지려면 한 파장씩 진행해야 위상이 같아지겠죠. 왜? 마루가 다시 가서 마루가 와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2분의 람다의 짝수배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상쇄간섭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경로차는 2분의 람다 반파장의 몇 배가 돼야 될까요? 홀수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왜? 어떤 파동은 지금 마루인데 여기서 골이 와야지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럼 마루와 골은 서로 반파장 차이죠. 마루 다음에 반파장 가면 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파장 가면 마루가 되죠. 그래서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경로차가 나게 되면 상쇄간섭 지점이고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차이 나게 되면 보관간섭 지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물결파에서 우리가 경로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해야 될 거는 소리. 자, 물론 파동이 물결파만 있는 게 아니죠.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소리는 음파라고 했고 물결파는 횡파 이렇게 일렁일렁거리는 거지만은 소리는 소밀파. 즉 음파는 뭐다? 소밀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종파였어요. 자, 여기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된다고 소리는 횡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압력이 큰 지점, 압력이 작은 지점. 큰 지점, 작은 지점, 큰 지점, 작은 지점 이렇게 진행되는 거겠죠?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물결파, 얘는 음파. 지금부터는 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스피커로부터 똑같은 지점에 있는 딱 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의 음파의 경로처를 볼게요. 음파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왔죠. 그래서 왼쪽 스피커로부터 세 파장이 3람다가 왔구나. 오른쪽 스피커로부터도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왔다. 즉 뭐가 될까요? 서로 경로차를 비교하면은 0이죠. 반파장의 0배, 짝수배만큼 차이가 났네. 그럼 여기서는 딱 보니까 위상 차이를 보니까 여기서 이 부분과 볼록 같은 부분이 만나게 되죠. 여기 생겨서 보관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앙에서 벗어난 요 지점을 볼게요. 얘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이 왔어요. 사람다. 얘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파장, 두 파장하고 절반이 왔죠. 그러면 2분의 5람다네. 그럼 요 둘의 차이는 얼마죠? 4람다. 경로차는 4람다 마이너스 2분의 5람다니까 2분의 3람다만큼 차이 나죠.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차이 나네. 따라서 여기서는 상쇄간섭이구나. 여기서는 보관간섭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통 스피커가 있는 곳에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곳이 있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 있어요. 소리가 작게 들리는 곳은 오히려 상쇄간섭에서 확 줄어드는 경우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은 보관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도 존재한다는 것.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음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결파도 배웠고 음파도 배웠지만은 또 중요한 사실, 빛도 당연히 파동이기 때문에 간섭 현상을 보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는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이 보는 사진을 보면은 이 왼쪽이 보이죠? 비눗방울 사진인데 비눗방울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지개처럼 쫙 색이 보이죠. 어떤 데는 검은색 줄, 어떤 데는 쫙 이쁘게 프리즘처럼 색이 보이는데 이렇게 색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서로 빛이 비눗방울에서 반사되고 나와가지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위치마다 색이 다르죠.
위치마다 색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비눗방울이 수직에서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수직에서 비눗방울 서 있는 경우에는 비눗방울도 어쨌든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기 때문에 비눗방울 자체도 위치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진행하다가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빛들에 대해서 그 두께 때문에 경로차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지금부터 다룰 텐데 잘 보여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 자, 여기 보면은 공기가 있고 비눗방울에 비누막이 있습니다. 또 공기가 있죠. 자, 여기서 빛을 쐈다고 생각합시다.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일부분의 빛은 비누막에서 반사가 돼버려요. 근데 일부분의 빛은 비누막을 뚫고 들어가서 굴절되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공기로 나가지 못하고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있겠죠. 그럼 요 빛과 요 빛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빛이 위상이 같아가지고 서로 보강 간섭할 수도 있고, 또는 공교롭게도 두께가 달라지는 바람에 위상이 달라져서 반대가 되어 상쇄 간섭이 일으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볼게요. 한번 이 경우부터 볼게요.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파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파동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즉 여기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부분과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이 만나죠. 여기는 고리인데 여기는 마루네. 위상이 반대죠.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마루인데 여기는 고리네. 고리인데 마루네. 마루고 고리네. 고리고 마루네. 서로 반대의 위상끼리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 간섭이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두께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했지만은 비눗방울이 있을 때 비눗방울이 그냥 쭉 생기면 참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얇지만 이렇게 두께가 살짝 두껍습니다. 아래로 가면 갈수록.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마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것과 들어간 다음에 공기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 즉 비누막에서 공기로 가는 거는 우린 전반사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인기각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빛과 이렇게 나오는 빛이 운이 좋아가지고 위상이 같으면 보강간섭, 운이 나빠가지고 위상이 반대가 맞네, 그럼 상쇄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두께가 공교롭게도 뭐가 된다? 이 공기막에서 비누막에서 반사돼 나가는 빛하고 비누막에 들어왔다가 공기로 나가지 못하고 나가는 빛이 위상이 반대가 되어서 상쇄 간섭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빛도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달라요. 이제 약간 얇은 쪽을 만났다 합시다. 여기서 두꺼운 쪽은 이 부분이라 가정한다면은 요 얇은 부분은 요 위쪽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얇아지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나가는 빛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인데 이 만나는 부분도 아래로 볼록하다. 여기 위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다. 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아래로. 공교롭게도 위상이 같은 빛이 만나버렸네. 즉 반사돼서 나오면서 위상이 같아져 버렸죠. 이때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비누방울도 위치마다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검은 줄도 있고 무지개빛 빛도 있고 검은 줄도 있고 무지개빛도 있고 색깔이 자꾸 다양하게 나는 겁니다. 그럼 검은 줄 있는 부분하고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쇄 간섭이 되면 색을 띠지 않는 거고, 색을 띠는 부분은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눗방울에서 빛이 어떻게 간섭 현상을 보이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간섭 현상의 활용에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잠깐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소음 제거 이어폰도 있고 헤드셋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음 제거 기구를 합시다. 요 소음 제거 기구는 뭐냐면, 기구 안에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구가 요 소음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 소음하고 완전히 반대의 위상인 소음을 다시 내버려요. 그럼 이해하고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고 반대는 요만큼 되겠죠? 또 이해하고 반대는 이거겠고, 이해하고 반대는 요거겠죠? 이렇게 반대의 위상을 가진 파동을 쏴버립니다. 소음하고 반대의 위상의 파동을 쏴버리니까 합쳐지니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쓰고 있는 이어폰에서 소음 제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다 이걸 써요. 이어폰에서 소음의 파동, 즉 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위상을 판단한 다음에 소음의 위상과 정반대의 위상을 가진 파동을 쏴가지고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그래서
상쇄 간섭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원리가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그 친구들 안경 쓰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친구 딱 봤을 때 안경 렌즈를 통해 눈이 잘 보이죠. 렌즈가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렌즈 그 곁에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렌즈가 안에 있는 눈이 잘 보일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렌즈 여러분. 요건 뭐냐면 렌즈 겉면이 반사를 하지 않도록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즉 만약에 무반사 코팅이 없다면 렌즈 안으로 있는 친구 눈도 살짝 보이긴 하겠지만은 렌즈를 통해 반사되어 나간 여러분 얼굴 더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왼쪽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반사 코팅의 원리가 뭐냐면 렌즈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간 빛하고 코팅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빛이 위상이 반대일 때 서로 상쇄되겠죠. 그렇게 상쇄되어 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게 없어서 반사되는 빛이 없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은 무반사 코팅의 원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빡 들어왔어. 그럼 반사돼서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가고 안에 코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가는 거 있겠죠? 이 아래로 여기서 위로 만나겠죠? 여기서 위로, 여기서 아래로, 여기서 아래로, 여기 위로, 여기 위로, 여기 아래로, 여기 아래로, 위로. 위상이 정반대인 상황이죠. 위상이 정반대인 상황이다 보니 이 두 빛은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빛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쇄 간섭을 이렇게 가지고 반사되어 나가는 빛이 없네. 그래서 요즘 나온 렌즈는 다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눈을 보게 되면 눈이 잘 보이지 절대 렌즈에 반사되어 나온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폐를 보면은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꺼내 보시면 10,000원 적힌 숫자 적힌 부분에 기울기를 다르게 하다 보면 삐딱삐딱하게 기울기를 다르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00원이라는 숫자의 색깔이 달라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 종류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되는 빛의 색깔 종류가 다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 사물에서 나온 빛을 보는 게 사물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위로 이렇게 수직에 가까이 된 상태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오는 빛이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럼 이 노란색 빛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때 노란색이구나. 근데 각도를 조금 기울여서 삐딱하게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나오는 빛은 노란빛이 아니라 초록색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위조 지폐가 아니다. 10,000원짜리가 진짜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서로 얘가 보는 빛은 뭐가 된다? 노란색 빛. 여기서 보는 빛은 얘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많으니까 뭔가 초록빛이 강하게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난다. 이렇게 해서 초록빛이 강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 부분과 만나고 이 부분과 만나고 노란빛과 노란빛이 만나서 노란빛이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잘 볼 수 있다는 사실, 색깔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지폐의 기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간섭 현상 어디에 쓰이냐면 악기 밖에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악기 중에 혹시 통기타 아는 사람이 있겠죠? 통기타나 뭐가 있을까요? 첼로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 현악기인데 현 뒤에 엄청난 울림통이 있는 것들. 요 악기에는 또 뭐가 활용되냐면 요 악기의 울림통 안에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통 안에서 소리들이 반사돼서 나오겠죠. 나오다가 서로 위상이 맞는 것끼리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보강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강간섭을 하여서 소리가 울리게 된다. 또 따라서 증폭이겠죠. 이렇게 소리가 커집니다. 즉 소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보강간섭을 일으켜서 진폭이 커진다. 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간섭을 활용한 게 또 어딨냐면 혹시 음악, 뮤지컬이라든지 음악 홀 가면은 혹시 음악회 하는 데 가게 되면 천장을 보면 평평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삐쭉삐쭉하게 되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홀이라 합시다. 천장이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하게 된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음악을 했을 때 음악이 열심히 소리가 전달되다가 천장에 맞고 반사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나오다가 서로 위상이 반대인 음끼리 만나가지고 상쇄 간섭 이렇게 버리면은 관객들이 잘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음이 부딪히고 튀어나올 때 서로 간섭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방향이 완전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쇄 간섭을 방지하는 용도로 이렇게 음악회, 음악 코일 같은 데는 천장이 삐쭉삐쭉하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안 울리게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게 과학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음악회 같은 데가 여러분 소리 질러보세요. 한번 별로 안 울려요. 소리가 보강간섭이 잘 안 일어나. 그리고 상쇄 간섭도 잘 안 일어나. 여기서는 불규칙적으로 막 음이 퍼지기 때문에 고루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뭘 배웠냐면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간섭은 크게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다. 보강간섭은 서로 위상이 같은 부분끼리 만나가지고 진폭이 턱 커지는 간섭. 그다음에 상쇄간섭은 위상이 반대인 것끼리 만나가지고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뭐가 된다?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물에서 밝은 부분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빛에서도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고 반사되지 않는, 빛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됐고, 이제 이 내용 가지고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잘 풀었죠? 자, 그림가는 물결파 투영 장치의 두 파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킬 때,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 마루였다면 똑같이 마루고, 처음 시작하는 순간이 골이었다면 똑같이 골로 시작하는 게 같은 위상인 거죠. 시킬 때 나타나는 수면파의 간섭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나는 가의 일부를 모식적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다. 자, 그러면은 A 지점은 점선과 점선이니까 골과 골이 만났죠? A는 골과 골이 만났다. B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 자, C는 어떻게 될까요? 마루와 골이 만났다. 그럼 간단하죠? A, B는 보강간섭. 맞죠? 마루와 골이 만나던 상쇄간섭.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A와 B가 만난 보강간섭 지점은 반파장의 짝수배. 경로차를 말하는 거겠죠? 경로차예요. 오케이. 자, 상쇄간섭 같은 경우는 2분의 람다의 홀수배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을 봅시다. 즉, A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맞죠? 보강간섭이면 골과 골이 만나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B에서는 경로차는 0이다. 자, B를 봅시다. B에서 보면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같죠. 그리고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거리가 똑같죠. 경로차는 0입니다. 할 수 있겠죠? 3람다 마이너스 3람다는 제로다. C에서는 뭐가 된다? 상쇄간섭. 마루와 골이 만나는 상쇄 맞습니다. 따라 답은 기억니은 D고. 별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섭을 배웠고, 이 간섭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그리고 이 간섭이 어디에 주로 활용되는지까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정리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로소 되게 재밌는 걸 해요. 광전 효과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화이팅!